박스 안녕. 제가 처간의 전상 영상 만든다고 간만에 코난 야무지게 때리고 있는데요. 근데 맨날 똑같은 짤 보고 있어서 그런가 원래 편집하면 옆에 뭐 안 틀어놓는데 그날따라 집중력 떨어진다고 해도 기분 전환해야겠다 해서 그냥 넷플릭스 틀어놓고 편집하는데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가 있더라고요. 너무 달다. 그러니 오늘은 은근 순정만화 좋아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순정만화 애니메이션 모아서 씹을 해보겠습니다. 경고, 애니 스포일러 조심하시고 향기로운 곳 일단 여주 얼굴이 재밌습니다. 얘 개그맨이에요. 순정만화, 세세하게 보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연애물로만 보는 걸로 하고 무튼 특유의 달달함으로 아우 달아 아우 이 썩었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만화 장르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많았는데 요즘은 순애물이라고 해도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무례하군 순애다 그럼 난 NTR이다 이러면서 로맨스 애니라고 해도 자극적인 요소를 섞거나 도파민 주입하는 판타지 설정 같은 걸 넣어서 그런가 정통 로맨스 순애물 만화는 찾기 힘든 것 같아요. 헌데 그럼에도 오늘은 달달한 로맨스 애니메이션 추천해볼게요. 먼저 볼 애니는 스킵과 로퍼입니다. 스킵과 로퍼는 2023년에 방영한 로맨스 애니메이션으로 원작은 아직 연재 중인 작품입니다. 이 만화는 주인공 이와쿠라 미침이라는 시골, 그것도 깡시골 소녀가 상경하면서 벌어지는 청춘 이야기를 다루는데 일단 얘가 얼마나 깡시골 출신이냐면 이사카와현 스즈시 이카지마초라는 시골 출신인데 중딩 때 전교생 26명 분교해서 학교 다닐 정도로 작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죠. 헌데 이 이야기는 이와쿠라가 도쿄로 상경하는 이야기죠. 시골에서 수재로 불리면서 공부를 잘했던 이와쿠라는 매년 도쿄대학 합격자를 20명 정도 배출하는 츠바메니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나고 자란 애가 도쿄에 있는 고등학교를 그것도 혼자서 첫 등교하면 당연히 길을 잃죠. 하하 지하철 그까이 깜깜이 여긴 어디요 하는 게 당연지사. 참고로 저도 코난 영화 보러 서울 갔을 때 순간 길 잃었습니다. 여긴 어디요? 아무튼 그렇게 길 잃고 미치기 직전인 와중 시마 소스케라고 하는 잘생긴 남자애가 말을 겁니다. 시마는 링 뺨때기 갈길 것 같은 심각한 이와쿠라와 달리 헤헤 거리는 천연 그 자체였고 그 상태로 둘은 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지하철에서 내린 이와쿠라는 양말과 로퍼도 벗고 맨발로 달리면서 학교에 가고 그걸 또 흥미로워하는 시마는 하하하 하면서 재밌다고 뒤따라갑니다. 그렇게 입학 시계는 아슬아슬하게 맞춰 들어갔고 이와쿠라는 신입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서 신입생 대표 선서를 합니다. 이와쿠라는 고향에서 수재였고 이 명문고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공부였습니다. 하지만 선서문은 가방에 들어있었고 그 때문에 단상에는 그 무엇도 없었죠. 그래서 이와쿠라는 암기한 선서문을 낭독합니다. 물론 편안한 모습이 아닌 실수하면 죽는다 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 모습 자체가 흥미로운 시마는 이와쿠라에게 친구가 되자고 하면서 라인을 교환하고 여러 친구들과 엮이게 되는 깡시골 출신 맹하지만 올곧은 소녀의 청춘 로맨스가 스킵과 로퍼입니다. 이 애니는 솔직히 말하면 로맨스라고 하기에는 고등학생 청춘물이 더 가까운 느낌이지만 결국 주인공 커플링은 어찌 보면 정해진 거기도 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주인공 이와쿠라 때문이죠. 솔직히 이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러운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전형적인 순정만화 이쁜 캐디가 아닌 거지 평범하면서 귀여운 인상에 하는 행동이 엉뚱해서 더 귀여운 캐릭터가 된 건데 이런 캐릭터를 귀엽기만 한 게 아니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꾸며준 게 성격입니다.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 대부분 과거의 트라우마나 기억 때문에 뭔가 완전하게 마음을 열지 않은 사회적인 인간관계 느낌도 들 때가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허나 여주인공만큼은 겉과 속이 완전하게 같고 멘탈만큼은 누구보다 강한 캐릭터라 분명 시골 순박한 소녀가 상경해서 각박한 세상에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그걸 하나하나 떨쳐내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만의 엉뚱한 모습도 같이 보여주니까 이 만화는 진짜 여주인공을 구심점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주변 친구들 보면 외모부터 성격, 생김새까지 다 다르지만 여주인공에게 이끌리면서 하나둘 마음을 열어가면서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주인공 시마는 매번 남에게 맞춰주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주인공에게만큼은 단순 맞춰주는 게 아닌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설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아니 여주인공 외모 이게 뭐임? 하던 사람들이 많아서 얘 별명 빠빠시인데 점점 보면 볼수록 예쁜 여주 친구? 잘생긴 골든 레트리버 스타일 댕댕이 남주? 그런 거 안 보이고 여주인공만 보입니다. 그런 캐릭터라 오프닝부터 친구들이 꼬이는 연출이나 남주인공이 앞만 보는 여주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23년도에 1기가 끝나고 현재 2기가 제작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만화는 월간 연재인데 은근 휴재를 자주 해서 현재 이북으로 권수가 따라잡힌 상태라 개인적으로 만화 입문보다는 애니를 기다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낮에 햇살 같은 따스함으로 힐링을 주는 스킵과 로퍼인데 다음에 볼 만화는 달빛 같은 은은한 작품입니다. 그건 너는 방과후 인썸니아입니다. 너는 방과후 인썸니아는 23년에 애니메이션이 방영하고 만화는 19년부터 23년까지 연재를 해서 현재 완결이 나고 우리나라도 완결까지 정발이 된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인썸니아, 불면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불면증을 겪고 있는 남녀의 사랑을 다루는 만화입니다. 이 만화의 시작은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는 나카미의 친구들 사이에서 나카미는 퍼즐로 자고 있는데요. 물론 자기 할 일은 하고 자는 거지만 아무리 봐도 겉돌고 있는 거죠. 거기에 까칠한 성격은 덤이고요. 그래서 왕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벽치고 살고 있는데 나카미가 이렇게 꼬인 이유는 불면증 때문입니다. 나카미는 모종의 이유로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겪고 있었고 그 덕에 매일 짜증이 가득한 까칠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자신을 이상하게 볼 시선이 걱정되어서 유일하게 있는 친구 말고는 불면증에 대해 말하지 않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문화재 심부름을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과거 천문부 동아리실로 사용되었던 천체망원경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이 학교는 천체망원경이 있을 만큼 천문부로 꽤 유명한 학교였지만 어느 순간 부원도 안 생기고 무슨 과거 여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귀신이 나온다는 괴담 때문에 천문부는 개뿔, 근처에 개미새끼 한 마리도 오지 않아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죠. 헌데 사람들이 잘 안 와서 소음도 없고 낮에도 어두운 실내? 여기에 불면증 고치는 의사 오면 환경 보너스 받고 공격력도 올라갈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들 피해 여기로 오자고 마음먹는 순간 옆에서 자고 있는 같은 반 마가리 이사키를 만나게 됩니다. 서로 일단 놀라지만 제일 큰 문제가 여기는 문손잡이가 고장나서 닫으면 안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마가리의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라고 하니까 마가리는 떼를 쓰는 수준으로 연락하는 걸 싫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불면증이었습니다. 마가리는 반에서 친구 관계도 좋은 여자애였지만 마가리도 모종의 이유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죠. 그런 두 사람이라 서로 동질감을 얻고 일단 나카미의 소꿉친구이자 불면증을 알고 있는 우케가와에게 전화하고 둘은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러다 잠에 들게 됩니다. 침대보다 불편하고 기댈 건 서로의 어깨밖에 없지만 그 어느 쪽잠보다 시원하게 집가 질리면서 잔 두 사람은 그렇게 천문부실을 둘만의 아지트로 삼으면서 친해지고 불면증이라는 특성을 살리면서 초등학교 때 선물 받고 별로 써본 적도 없지만 일단 밤에 나가 어두운 밤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했죠. 그러다 천문부실을 맘대로 사용하던 걸 들키고 이대로 둘만의 아지트를 뺏길 위험에 빠지자 에라이 까짓감 해보죠! 마인드로 아무 지식도 없지만 일단 천문부를 다시 만들어서 졸업생의 도움으로 별 사진도 찍어보면서 가까워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게 이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는 두 사람이 불면증을 서로의 방식으로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불면증은 주인공의 심리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좋지 않아서 생긴 부작용 같은 병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7kg의 이면지 박스 들고 6충 6번 왕복하고 꿀잠 주무시던 질풍기획 박 차장님 마냥 파해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었죠. 허나 우연한 계기로 만난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은 병을 갖고 그걸 공유하면서 가까워지고 매일 짜증나는 밤을 서로를 위해 사용하여 하나의 추억으로 만드는 모습이 이 만화의 또 다른 주제인 별, 천문 그런 요소와 어우러지니까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과거 늦은 밤 나그네들의 이정표 역할을 해주던 북극성 마냥 서로의 목표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가까워지고 칠흑같은 어둠밖에 없었던 짜증나는 그들의 밤에 별자리처럼 추억이 쌓이는 과정이 순수하고 재밌는 만화였습니다. 그리고 애니는 초반에 작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되고 별이나 소금상학 같은 배경을 보여줄 때는 아름다운 작화를 유지해서 순수한 로맨스물로 킬링타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주 캐릭터 디자인이 제 취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밤하늘의 별자리 마냥 빛나는 로맨스도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클래식은 이거죠. 다음에 추천할 작품은 너에게 닿기를입니다. 이건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스토리 알테니 스킵하고 이 만화 달달하죠. 2000년대 종이남친, 민우주, 하울, 세쇼마루, 남도율, 궤도키드, 송보윤 뭐 등등등 참 많기도 한데 그중 종이남친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 중 하나인 카자야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만화는 진짜 그 시절 신드롬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화로 종이남친 카자야와 이 얼굴에 왕따라고 우기니까 일단 넘어가는데 설정 안 입고 온 여주인공 사와코가 고등학교에서 만나면서 가까워지고 내성적인 사와코는 야노와 치즈 같은 친구들도 생기다가 한때는 사랑의 라이벌 옥춘이와 티격태격하다가 친구가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로맨스로 시작했다가 청춘물, 주인공들의 성장물 만화가 되는 게 너에게 닿기를입니다. 이 만화는 진짜 2000년대 후반부터 10년대를 대표하는 순정 만화로 보고 있으면 이거지 하면서 웃다가 현타 시게 와서 주인장 늘 먹던 유한락스로 부탁하는 순정 만화 독자들 클리셰의 원조격인 작품으로 몇 년만 있으면 완결난 지 10년 되는 만화지만 사정이 다른 건 애니메이션이죠. 이 애니는 2009년에서 2011년까지 1기와 2기를 방영했는데 그때는 아직 연재 중이라서 그런지 1기는 신사참배까지 2기는 켄토의 등장과 결국 사귀게 되는 카즈하야와 사하코까지 나왔는데 이게 끝이었어요.
진짜 딱 사귀고 끝나요. 가뜩이나 전개 자체도 그 시절만 알아 느려서 고백까지 37화 걸렸고 결국 마음만 닿고 입술까지는 닿지도 않았죠. 물론 어른들의 사정과 판매량 저조로 사귀지도 못하고 애니가 종영한 작품도 있는데 그건 스킵하고, 아무튼 그럼에도 애니 종영 13년 만에 너에게 닿기를은 3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리메이크, 리부트가 아니고 온전하게 2부 마무리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분량은 수학여행부터 처음으로 사귀고 맞는 크리스마스까지, 쉽게 말해 첫 키스까지 다루고 있어서 과거 너네 안 닿았잖아, 추상적인 마음만 닿았잖아, 입술도 닿으라고 외치던 학원 끝나고 이거 봤던 할미 할아버지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 삼아주는 느낌입니다. 물론 원작은 이 이후에 켄토와 야노, 치즈와 류 등 재밌는 커플링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4기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3기도 13년 걸려서 그냥 나오면 좋겠다 느낌이네요. 이런 식으로 순정 만화의 정석, 기본기라는 느낌의 너에게 닿기를. 헌데 요즘 제일 핫한 순정 만화의 기본기 같은 작품은 이거죠. 다음으로 추천할 만화는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입니다.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는 2021년부터 연재 중인 순정 만화로, 애니메이션은 이번 분기부터 방영을 시작한 따끈따끈한 만화입니다. 이 작품은 키 190cm의 험상궂은 얼굴이라 어려서부터 오해가 쌓이고 결국 어린 시절부터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세상과 벽치고 살아가지만, 집안은 달콤 쌉싸름한 케이크 가게에 누구보다 넓게 보면서 남을 챙길 줄 아는 누가 봐도 착한 츠무기 린타로가 집안일을 돕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와구리와 이야기하면서 친해지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들이 다니는 학교. 린타로는 치도리 고등학교, 그리고 와구리는 사립 키쿄 학원 여자 고등학교. 이 둘은 한쪽은 부잣집 아가씨 학교, 다른 한쪽은 양아치들이 다니는 껄렁한 학교입니다. 대충 이쪽은 오랑고교, 이쪽은 스즈란, 이쯤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가씨들은 이들을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치도리 학생들도 급발진할 때도 있지만 주인공 무리들은 뭐 우리 평판이 그렇지 뭐 하면서 넘어가는 분위기죠. 헌데 가면 갈수록 스즈란에서 윈브레로 떡상하다 어느 순간 엥?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니는 북상 같은데? 이런 느낌이 되죠. 아무튼 그런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느낌으로 시작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린타로는 겉모습이 아닌 자신의 진짜 인간성을 알아봐주는 와그리와 친구들을 통해 점차 마음을 열어가는 청춘 로맨스 이야기를 다룬 게 이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입니다. 이 작품은 90년대에서나 보던 클래식한 순정만화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와 다른 건 주인공들이 당차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드랍하고 뭐든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게 일상인 린타로지만, 옆에서 늠름하게 피어있는 와구리 덕에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린타로도 우울하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와구리나 친구들에게도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회차가 진행되면서 보여주는 게 독자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없으니까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았던 게 서로의 정답지가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서 좋았어요. 처음 만남은 언제나 우연이었지만 이 다음부터는 이 두 사람의 노력이었죠. 와구리는 처음 만날 때는 당황했지만 다음에도 직접 찾아왔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풀 메이크업하고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단순 손님과 점원인 줄 알았지만 우연히 서로 다니는 학교를 알게 되고, 평판도 알고 있으면서 대낮에 뚝심 있고 늠름하게 치도리에 서 있는 배짱을 보여주고, 점점 와구리가 스며들면서 린타로도 키쿄로 와구리를 만나러 가는 등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할까? 하는 그런 묘사를 차근차근,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달달한 성력으로 그 사람의 취향, 행동 등의 정답을 찾아가면서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커플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거 순정만화 단점 중 하나인 암 걸리는 전개는 최대한 줄이면서 단점들을 없애고 전개도 시원시원하게 가는 편인데요. 보다 보면 분명 옛날 너다시나 다른 순정만화 보면 이 상황에는 답답한 전개로 갈 것 같은데 얘는 안 그러네? 하는 장면이 많아요. 그리고 좀 암 걸릴 것 같은 이벤트는 최대한 빠르게, 주인공들이 뚝심 있고 늠름하게 장애물이 있어도 거침없이 나아가려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설레서 그저 케이크를 같이 먹는 부분부터 그냥 앞으로 반말하자 하는 부분도 풋풋하고 달달해서 진짜 현재 로맨스의 정석 같은 모습이었죠. 작가 공식 190cm 최장신과 148cm 최단신이 서로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부분 전부가 설레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이 만화만큼 재밌는 순정 만화는 찾기 힘들어요. 근데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요? 락스 매력. 물론 유한락스 청산가리 파우더 토핑 에디션으로다가 보다 보면 바텐더 콜 매력지만, 진짜 단점은 제가 만화책까지 사고 다 봐서 얘기하는 건데, 만화까지 본 사람들 솔직히 말해봐요, 이게 남고입니까? 남고 묘사는 이게 아닙니다. 여기는 무슨 에스트로겐 그득그득해요. 그래서 뭔가 우정 거리면서 속풀이 하는 게 뭔가 남자애들 같진 않은데 느낌이 들고, 90년대 순정 만화 특유의 오글거리는 맛이 있는 게 단점이긴 한데, 전 이런 만화는 독자들에게 낡은 연출이 왜 클래식이라고 불리는지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엄청 좋아하고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밌게 봤던 순정 만화에 대해 시입을 해봤는데요. 이런 순정 만화 볼 때는 동동이가 흐띠 하는 것 마냥 뭉글뭉글하게 재밌는데 어느 순간 하는 짤 마냥 바텐더가 옆에서 락스 들고 May I? 하면서 현타 오기는 하는데 그것 자체도 이런 거 보는 재미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향기나는 꽃은 만화책까지 사는 것도 강추드려요. 일단 지금까지는 갑자기 결말만 버리는 거 아니면 2020년대를 대표하는 순정 만화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었다 하는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